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정치권에서 주요 요직을 휩쓸면서 지역에서도 기대가 큰데요. 22대 당선인들이 세월 아침 대화에서 인천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인천 발전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고 시급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10 총선을 통해 인천 시민의 선택을 받은 12명의 국회의원들. 특히 이번 22대 국회에서 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주요 요직을 휩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당대표에 이어 신임 원내대표로 박찬대 국회의원이 선출됐고 국민의힘에선 배준영 국회의원이 원내 수석부대표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인천 정치인 출신인 황우여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다시 여의도로 입성했습니다. 이처럼 인천 정치인들이 여의도 중심에 서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자리에 모인 당선인들은 인천 발전을 위해 정치 역량을 모으고 협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면 인천을 봐도 아니면 인천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드려도 과언은 아니지 않을까. 인천은 정말 미래를 뻗어나가는 도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고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무엇보다 광역 교통망 확충을 꼽았습니다. GTX-B 조기 완공과 서울 5호선 연장, 제2경인선, 영종 강화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맹성규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경인선 사업은 연수동 청학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 구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노선이 좀 바뀌었습니다. 12월이 되면 아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내 총생산이 100조 원을 돌파한 인천. 당선인들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경쟁력을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을 선택과 집중 속에서 키워내려면 큰 정치인이 나와야 또 지역의 현안 문제 가지고는 여야를 따지지 않고 같이 합심하고 정치적인 세를 넓혀 나갔을 때 저는 인천의 지평을 새롭게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와 자주 소통하며 인천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소래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소래포구 일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뱃길을 만들고 레일바이크도 설치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이들 사업 모두 당장 추진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여의도를 출발한 여객선이 1시간 만에 인천 정서진에 도착합니다. 올 하반기 운항이 시작되는 서해 관광뱃길로 인천 팔미도를 거쳐 옹진군 덕적도 등 서해 주요 섬까지 연결될 전망입니다. 이 뱃길을 소래포구까지 잇겠다는 게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구상인데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소래포구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한강을 연계한 관광 요람뱃길을 구축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 뱃길이 만들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남동구가 소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커 정기적인 여객선 운항을 하기엔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남동구는 향후 한강과 서해를 오가는 유람선의 구체적인 운항 계획이 나오면 소래뱃길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오름 광장에서 군자대교까지 왕복 5km 길이의 전동식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 역시 지금 당장 추진하긴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BC값이 1.23으로 사업성은 있지만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동구가 추진 중인 소래포구 해안무대 설치 사업 또한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민선 8기 남동구의 핵심 공약인 소래 관광벨트 조성이 속빈 강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확인됐다면서 현재 인천시가 소래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여건이 변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의 한 농장이 들깨의 습격으로 기르던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와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특히 들깨의 습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새벽 시간. 갑자기 가축 우리 밭밭을 들깨들이 에웠습니다. 철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간 뒤 안에 있던 염소를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놀란 다른 한 마리 염소는 달아나려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9일 새벽 1시 50분쯤. 아무도 없던 농장에 들깨들이 습격한 겁니다. 간밤에 이 농장에서 키우던 염소 2마리와 병아리를 비롯한 가축 2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농장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려가지고 그냥 피범벅이 돼서 이제 있는 염소도 있고 닭들도 다 그렇게 가족처럼 이제 키웠거든요. 농장 산책도 시키고 풀도 뜯어먹게 하고 제 애기랑도 이제 그렇게 같이 다 놀고 하던 애들인데 너무 놀라서 진짜 꿍꿍하고 왔더라고요. 믿기진 않아가지고. 농장주는 들깨가 출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변 농장에서도 종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주변 농가들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닭 몇십 마리씩 이렇게 물어 죽이는 경우가 많다고 저한테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은 항상 있었고 저도. 서구청이 포획한 들깨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 72마리를 포획했는데 지난해는 115마리로 2년 만에 60%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포획된 들깨도 벌써 지난해의 절반이나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인명피해도 우려된다는 것.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농장의 반경 500m 내에는 주택가와 지하철역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납니다. 서구청은 사고가 발생한 농장에 들깨 포획틀을 설치하고 만일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피해 보상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모두 230명인데요. 이 중 인천 지역 피해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마저 차별받고 있는데요. 위로금과 생활안전자금, 의료 서비스 지원을 경기도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보상마저 차등 지원되는 건 2차 가해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황아 교화라는 명목으로 아동들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가혹행위를 가한 성감학원. 피해자 190명은 지난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에는 지난 2022년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감학원이 폐원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규명이 이뤄진 겁니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놨습니다.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을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고 1년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의료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모든 피해자가 받는 건 아닙니다. 지원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아니, 인천도 다 부평 옛날에 인천 경기도였고 그걸 떠나서도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진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인천은 안 되고 경기도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좀 경기도에서 좀 따지기도 하고 내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조례 어쩌저쩌고 하는데 흔히 말해서 뭐 바위다 대고 계란 때리기야.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성감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연간 1인당 500만 원까지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이 지원마저 사라진 겁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 한해서 사는 사람들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타지에 사는 사람들은 치료 지원도 안 돼요, 지금. 좀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강제노역과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된 성감학원. 피해자 대부분 몸이 성치 않은 데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 인천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는 피해자들도 상당수입니다. 실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인정한 인권 침해 피해자는 모두 230명. 이 중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인천에 살았지만 현재는 75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 경기도 사람만 지원 준다니까 다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경기도로 쪽으로 많이 왔죠. 의료 지원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40년 만에 진실 규명이 됐지만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 피해 보상마저 차등 지원되면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큰 돈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잡아가 놓고 이제는 그 행정구역을 나눠서 지원이 되니 안 되니 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2차 가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어린 나이에 선감학원에 끌려가 끔찍한 폭력과 노동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들.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런 차등 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이라며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결국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 조사를 처음 시작하던 시기만 해도 피해 신청인의 약 절반은 인천 시민이었습니다. 인천 지역에 워낙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셔서 저희가 조사할 때도 4주 정도는 인천에 출장 내려가서 조사를 했었고요. 인천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뭐 관공서들에게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해서 인천 지역에서 직접 조사를 할 만큼. 때문에 당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모임도 경기도가 아닌 인천 지역을 주축으로 이뤄졌습니다. 네, 많아요. 2달에 한 번씩 그 모임을 해요. 우리 선감도 원생들 이제 생존자들 모임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인천 사람. 하지만 당시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면서 차등 지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진화위는 작년 2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등 지원 해소를 주문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인천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도 경기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이행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3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문에서도 이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경기도 외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련 법을 근거로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은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조 내 거주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은요. 결국 지역에 상관없이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어서 21대 국회에선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이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발의를 준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보이는 이유입니다. 특별법이 있음으로써 행정적 규제를 풀 수 있고 그런 문제가 특별법에 다 조항에 들어가야겠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이 본질적 뭐라 그럴까 피해 보상 그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될 문제고 여러 부처가 한 뜻을 가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진실화해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아동 인권 유린 피해를 인정한 지 1년 8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선감학원 생존자 모두가 차별 없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지역 구석구석을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인천 개항장 일대를 체험하거나 강화도 섬에 살아보기 등 체류형 관광 상품이 다양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집. 집 앞 마당에선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TV 대신 하늘을 보라는 의미로 보는 하우스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개항기 건축물을 리모델링했는데 당시 목조 골격을 보존하면서 인테리어엔 현대적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100년 넘은 건물이고 되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이곳에 머물며 개항장 일대를 체험할 수 있는 개항장 오디너리 타운 프로그램.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개항장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김하영 대표 역시 개항장의 매력에 빠져 실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일단 오디너리 타운이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규정한 평범함과는 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왜 이 동인천에 이주했는지 이런 머무는 동네로서 이 동인천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처음 지역업체들과 협력해 체류형 관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4개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강화도 로컬 체험이 가능한 잠시섬 프로그램은 지난해 700여 명이 참여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시 모텔과 섬으로 가며 즐기는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지역 특색을 살린 이색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호텔과 무의도에 워케이션 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숙박은 영종도에 있는 좋은 호텔에서 하시되 일하는 동안에는 무의도에서 바다가 보이는 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상품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인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체류형 관광상품 특성상 프로그램이 최소 2박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데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데요. 인천 지역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발달장애인 센터를 찾아 특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기부자들과 장애인들이 하나가 돼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구혜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리듬에 맞춰 춤 동작을 따라해봅니다. 조금 서툴지만 마음만큼은 전문 댄서입니다. 발달장애인 수업을 돕는 봉사자들은 인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 춤을 배우는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도 함께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노즐을 화재 정면 발상. 인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모두 180여 명. 1년에 4차례 단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데 장애인 시설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곳은 6년 전 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기부로 설립된 시설로 의미가 더욱 큽니다. 어쨌든 사회에 좀 이바지하는 부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수익금으로 기부를 시작하셨던 게 이제 20년 이상 이어져 오고 계셨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실 제가 좀 자극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도 하고 또 오늘 같은 이런 시설도 와서 또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데 와보면서 또 좀 더 느끼고 우리가 더불어서 이 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의 모임 아너소사이어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기부자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너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주변에 다른 분들을 또 이렇게 아너를 가입해 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런 봉사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